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주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결정하긴 했는데 막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시죠? 그래도 이 와중에 수술 전 주의사항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선 수술 전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궁금해하죠. 왜 금식해야 돼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물 한 모금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전신 마취의 경우는 8시간, 그리고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마취 종류나 쓰는 약 종류에 따라서 금식 시간을 정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금식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거꾸로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요. 금식을 해서 위를 비우는 게 목적이에요. 마취약들 중에는 조금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억제해주는 약을 주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부 토할 수도 있잖아요. 토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토하는 그 음식물 위에 혹은 물이나 커피 같은 음료들이 자칫 잘못하면 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거나 할 때 입에서 위까지 고속도로를 다이렉트로 뚫어주고 폐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에피글로티스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마취가 되면 작동을 조금 덜 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취가 조금 덜 풀렸을 때도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토하는 중간에 음식물이나 위에 음료수가 폐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화학적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으면서 수액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넘어간 양이 많다거나 조금 건더기 음식물이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식 시간 잘 지키도록 해요. 애써 스케줄 잡았는데 다시 수술 스케줄 잡기에는 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요. 다음은 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먹고 있는 약들도 있고 그냥 내가 관리 차원에서 드시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드셔야 되는 약을 알려드릴게요. 약 복용 시간이 금식 시간 중간에 껴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정말 소량의 물과 꼭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혈압약하고 갑상선약이에요. 혈압약 안 드시면 수술 중에 막 혈압 올라가요. 안 돼요. 혈압약 꼭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갑상선약. 갑상선약 안 드시면 수술 후에 회복이 엄청 늦어져요.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스피린이랑 혈전용해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디가 나빠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은 100ml짜리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는 수술 중에 출혈 위험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먹는 거다, 어디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주일 끊어주세요. 반대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절대 네버 당뇨약이에요. 금식 시간 중에 당뇨약을 드신 시간이 껴있다 라고 했을 때 당뇨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서 혈당이 낮아지는데 더 낮아지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어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의 약들은 대부분의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짧게는 3일이나 혹은 일주일 정도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각각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드시는 약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세 번째, 담배. 가장 이상적으로는 수술 전 한 달부터 담배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러기는 힘들 테니까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흡연을
금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하실 때는 이건 최소한으로 24시간만이라도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수술 후에는 최소 일주일에서 길면은 한 달 내지 3달까지 금연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수술 전에도 중요한 이유가 수술 중간에 가래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고요. 수술 후 회복에도 조금 더디게 될 수 있고 염증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금연 일주일 정말 안 되겠다 하면 24시간 전까지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수술 하러 올라오시면서 마지막 한 대 피고 오시는 분들 안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매니큐어, 페디큐어 이거는요. 우선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맨손가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산소 포화도 체크를 2군데서 해요. 손가락, 발가락. 그래서 적어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는 깨끗한 손가락으로 오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 산소 포화도는 이 손톱에 있는 혈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아무리 투명이라도 젤 네일 같은 거 아니면 색깔 있는 네일이 두껍게 있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개지만 손에 따라서 약간 온도가 낮거나 하면 잘 측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제거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피어싱. 요즘에 피어싱이 또 많으세요. 피어싱 어저께 뚫었어요. 이거 절대 못 빼요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수술 중에 지혈하는 게 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피어싱 있는 그 부분에 감전이 돼서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거할 수 없는 피어싱은 실리콘 피어싱으로 바꿔서 오시고 아니면 다 빼고 오시는 게 좋아요. 술은 사실 수술 전에 뭐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 직전까지 전날까지 뭐 며칠 전까지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술 분해 요소랑 마취약 분해 요소랑 조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약이 들어가야 되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만큼 수술 후에 회복이 늦어지세요. 당연히 몸에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음주는 일주일 전부터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전날에는 숙면을 취하실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취가 깨면 아무리 깼다고 해도 좀 어질어질하고 나의 그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 가져오시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편한 옷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거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까지 수술 전 주의사항 줄리쌤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댓글창에 톡톡톡 남겨주세요.